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아첨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됐을까와 관련해서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을 옹호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옹호했어요. 그러면서요.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 부딪힌 것이다 라고 옹호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표현 자체에서는 좀 과한 표현이 한두 개 들어가 있긴 한데 설명하는 맥락상 내용은 뭐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논란은 지금 뭐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악마적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 소재인데요. 이렇게 했네. 인간의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인간의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불행한 가정사가 관련돼 있고 모친과 뭐 형과 형수 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욕설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이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 같고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최종석 처장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저 문제까지 그냥 같이 결부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옹호하고 아첨한 게 아니냐 그런 인사에 이렇게 논란이 확대되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용되겠습니까? 그런 주요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삼은 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 유능 뭐 이 기준으로 전체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 검증에서 몇 분 문제된 분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 그 후에 7월 20일 나중에 이제 차관급 인사와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자극적이고 이 직접적 당사자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저분의 인식 기준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설화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으니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 최동석 처장을 발탁하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갖다 쓴다. 그렇게 인사로 결부시킬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개인의 가정사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정도로 그냥 납득을 하는데 그게 보통 상식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적극적이에요.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욕설 문화를 일단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 아니 그 가족에게 욕한 게 민주적인 가치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 이 욕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극찬까지 하는데요. 과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뭐 욕설 문화, 인간 존엄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의 가치 있는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면 다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욕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인사혁신처장께서 어떻게 임명이 됐을까 하는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발언 때문 아니겠냐? 아니 근데 이런 발언을 모르고 저는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한 분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면 당연히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네.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까지 이렇게 막말을 했던 분이니까 굉장히 이게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킬 분인 건 뻔한 분인데 설마 알고서 임명했겠냐? 저는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어. 했다면 어떤 특정인의 추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추천. 예, 그 특정인이 굉장히 지금 여당 내에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새롭게 장관이 되신 분들, 저 인사혁신처장한테 돌려깎기 당하신 분들은 돌려깎기. 예, 인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분들이 이게 네. 드러난 거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저께인가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지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저도 이제 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변인이 이런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좀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발언이 나가자마자 이후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원내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주워 담았군요. 예,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언론에 한 발언을 두고 바로 번복해가지고 개인 의견이다 하는 경우는 뭔가 뒤에서 또는 위에서 말을 바꿔라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된 거죠. 꿀밤 때렸을 것이다. 예, 저는 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저 인사혁신처장을 옹호하는 그 인사를 실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부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택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너무 표현이 흥미로워서 제가 자꾸 이게 언급하게 되는데 그 가족에게 욕설을 한 걸 갖고 왜 남의 개인사를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마라라고 따끔하게 꾸짖는 선이라면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어른으로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으로 대표하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충돌한 것이다. 가족에게 욕한 게. 그런데 저도 뭐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이렇게 80년대 거치면서 돌이켜 보면은 제 삶도 고달팠던 적이 있었던 나도 것 같아요. 고살팠다. 그럼- 그러니까 나도. 그 55년생이니까 딱 태어나니까 전쟁 참화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가난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냥 90도 급상승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특히 55년생 최동석 같은 사람들의 삶이 고달팠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욕설이 무슨 문화입니까? 욕하면 뭐 이게 K문화가 되는 겁니까? 저걸 어떻게 문화로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안부 뭐 욕하는 것도 민주적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은 다 전통적이고 본건적인 거고 저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이야기를 딱 듣고 전 또 누가 생각이 났느냐? 송두율 교수가 또 생각났어요. 송두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내재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젊었을 때 형님한테 그 형수님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도 내재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님이 또 이렇게 싸우게 된 것도 내재적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사혁신처장이에요. 만약에 저를 보고 국무총리 임명한다라고 해도 내재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은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아무나 임명해놓고 아무나 다 내재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인사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그중에 원탑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강선우도 아니고 최동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법인카드 사용 사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의혹 사과는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무명, civilization, 문명이 나왔어요. 한국 문명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과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박승민 최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좋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아마 저게 뭐 어떤 문명 발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 어떤 사과의 의미를 좀 추켜 세우는 주관적인 평가가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저분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좋게 말했던 부분들을 따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사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좀 쓰는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서 인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 면에서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든 과거에 주관적으로 이제 칭찬을 하고 평가를 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은 좀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좀 칭찬을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실은 인사혁신처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크게 침소봉대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앞서 뭐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갔고 법카 유용 의혹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진솔하다. 진솔한 모습이 보기 좋다. 지금까지 정치권 문법과는 다르다. 이 정도 칭찬하셨더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응원하는 어른의 어떤 점잖은 격려구나라고 이해하고 말 텐데 그 수준이 잘못한 것을 사과한 것을 두고 문명을 높였다.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문명은 우리가 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문명을 발전했고 그다음에 인류가 이제 뗀석기를 쓰다가 불과 이 청동기, 철기를 발명하면서 문명이 한 차원 또 발전을 하고 이런 어떤 제너레이션 업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 문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법카 유용 사과에 대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거를 어떤 선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과장된 표현인데요. 네. 그냥 내용의 핵심을 보면 사과 잘했다 이거잖아요. 사과 잘했다. 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지지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전할 것이냐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원문의 맥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저렇게까지 과장되게 표현하냐 그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 시에 민감한 문제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그 자체를 평가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더 과장된 표현 정도다. 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